이 이야기는 내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시절에 같이 근무하던 경찰에게서 전해들은 것이다. 때는 1988년 무렵. 군대를 전역한 뒤 힘들게 살아가던 어떤 남자가 있었다. 입대 전에 그와 결혼했던 아내는 남자의 전역을 2달 앞두고 어린 아들을 버려둔 채 집에서 나가버렸고, 남자는 아내를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네 찾을 수가 없었다. 남자는 아들을 위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려 발벗고 나섰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월세마저 밀려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남자는 결국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는데, 인근에 있는 파출소를 습격해서 권총을 빼앗아 은행을 털기로 했던 것이다. 남자는 나름대로 단단히 준비를 마쳤고 굳은 결심 끝에 파출소의 근무 교대 시간을 노리고 있었다. 그 시간은 파출소의 경찰이 단 1명뿐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이다. 시간은 새벽 3시 무렵. 남자는 야간 순찰조가 복귀하기 몇 분 전에 쇠몽둥이를 감싼 책더미를 들고 파출소로 향했다. 남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썼고 홀로 파출소를 지키고 있던 경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기 길 앞에 이런 책더미가 떨어져 있어서요. 누가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이리 주시고 여기에 성함이랑 연락처 적어주세요. 예. 근데 이 시간에는 파출소에 아무도 없네요. 아, 이 시간에는 순찰을 나가서 사람이 없습니다. 교대조가 곧 들어올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남자는 경찰관이 책더미로 시선을 돌린 사이에 미리 준비해간 쇠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다. 경찰은 피를 흘리며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 그 틈에 남자는 경찰의 허리춤에 있던 총을 빼앗아 들었다. 그런데 거기서 아직 의식이 있던 경찰이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자 겁이 났던 남자는 쇠몽둥이로 경찰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게 된다. 남자가 계획한 대로 총을 빼앗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찰은 끝내 숨을 거두었고, 다음날 오전 동네 일대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야심한 새벽에 괴한이 침입하여 경찰을 살해하고 총을 빼앗아갔다는 말이 퍼져나갔지만 남자는 어린 아들만을 생각하며 끝내 모른 척을 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CCTV니 과학수사니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가능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남자는 그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인근의 은행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은행이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모두 퇴근을 하고 돌아가면 슬쩍 나와 돈을 가져갈 심산이었는데, 그의 계획은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은행 건물을 순찰하던 경비가 화장실 문을 밖에서 잠가버린 것이다.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버렸고 남자는 화장실 변기칸에 앉아서 이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남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고, 남자가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보니 의문의 사내가 세면대 앞에 서서 정신없이 세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사내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는 피를 씻어내기 위해서 얼굴 쪽을 연신물로 헹궈내고 있었다. 잠시 후 사내가 고개를 들면서 그 얼굴이 거울에 비쳤고, 그걸 본 남자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바로 얼마 전 처참히 죽은 그 경찰관이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남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겨우 은행 건물을 빠져나왔고, 그때부터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남자는 죽은 경찰에게서 빼앗은 권총을 인근 야산에 묻어버린 후 아들과 함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목욕탕 세신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남자는 밤마다 죽은 경찰관이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었고 홀로 목욕탕에 남아서 뒷정리를 할 때면 온통 피범벅이 된 경찰관이 욕탕 속에 서 있는 그런 환영까지 보게 되었다. 남자는 잠을 자는 단 몇 시간 동안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온갖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갔다. 결국 목욕탕을 그만둔 남자는 사촌형의 도움으로 그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하나뿐인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다. 남자는 아들을 보며 다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고 사촌형의 도움으로 어느 빌딩에 경비 일을 하게 되었다. 일은 생각보다 남자의 적성에 잘 맞았으며 근무 환경도 참으로 안정적이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남자를 짓누르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기서 남자는 여전히 죽은 경찰관의 환영과 환청에 시달렸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수할 용기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의 아들이 언제부턴가 점점 말라가더니 하루는 초췌한 얼굴을 하고 대뜸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한다. 아버지, 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같은 꿈을 꿔요. 꿈에 피투성이가 된 경찰관이 나타나서 저를 자꾸 쫓아온다고요. 너희 아버지 어디 있어? 네 아버지 어디 있냐고? 죽은 경찰의 원혼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나타났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남자는 크게 좌절했고 아들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날 밤 꿈에 또다시 죽은 경찰을 보게 되었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 꿈에 나타난 죽은 경찰의 원혼은 남자가 일하는 건물 빌딩 옥상으로 그의 아들을 데려갔고 어린 아들을 건물 아래로 그대로 밀어버렸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남자는 결국 자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자신이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지 무려 수년이 지난 후였다. 인간은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또한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의 경험담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폐교되고 없지만 전 경북 경산의 대구 미래대학교에서 병원 업무 의료과를 전공했습니다. 당시 3학년이었던 저는 가ton과 2학년 후배인 A와 함께 녀석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자주 다니곤 했었죠. 학교에서 차로 15분 정도 가면 경산 안경공장이라 불리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은 귀신이나 심령현상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심령 스팟입니다. 사실 안경공장보다는 그 건물 뒤쪽에 있는 코발트 광산이 더 유명한데 6.25 시절 무려 3,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학살을 당한 뒤 매장된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던 우리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고 저와 A 그리고 다른 친한 여자 후배인 B와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B가 안경공장에 한번 가보자고 했고 저 역시 평소 오컬트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자고 했는데 차주인 A가 아주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A는 자기네 친구들이랑 가봤는데 별거 없었다며 그런 건 다 헛소문이니 가지 말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으니 무조건 가보자고 밀어붙였죠. 그날은 달빛도 밝았던 데다가 가로등도 많았고 안경공장 쪽으로 가는 도로도 잘 닦여져 있어서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저와 비의 고집 때문에 우린 결국 그곳에 도착했고 공장 건물 오른쪽 길로 올라가 보니 코발트 광산이 나왔습니다. 광산 입구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었고 그 뒤에 있던 철문도 굳게 닫혀 있었는데 한쪽에 출입금지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애초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서 우린 주변을 대충 둘러본 후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비가 사색이 되어서는 삐삐삐삐 하는 소리 안 들리냐며 두 손으로 귀를 막더군요. 그때 갑자기 A가 어버버하며 당황을 하더니 황급히 악셀을 밟으며 급출발을 했고 가는 내내 비는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우리의 코발트 광산 체험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A와 B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서 솔직히 조금 섬뜩하긴 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전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전 마지막 학사 일정을 마친 후 A와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여름에 코발트 광산에 갔던 일이 떠올랐는데요. A가 진지한 얼굴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형,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안경공장에 가봤었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도 제 차로 애들 태워서 근처에 차 대놓고 건물 뒤쪽에 코발트 광산이 있는 데로 갔거든요. 그날도 특이한 게 없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같이 간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떻게 열었는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슬쩍 들여다보니까 안쪽도 그냥 동굴이었는데 그 친구가 휴대폰 카메라로 동굴 여기저기를 찍으면서 별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안에 들어갔던 친구가 뭐에 홀린 것처럼 어떤 말을 막 외치면서 갑자기 밖으로 후다닥 나오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서 금마가 갑자기 길 아래쪽으로 막 뛰어가길래 다들 차를 타고 따라갔는데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애가 안 보이더라고요. 차로 사람을 못 따라잡을 리가 없잖아요. 임마가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집에 잘 갔겠거니 생각하고는 그날은 결국 그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임마가 일주일이 다 되도록 학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불쑥 학교에 나왔더라고요. 금마, 우리가 말 걸어도 대꾸도 안 하고 눈에 초점이 아예 없었는데 학교에 그날 나온 것도 자퇴서 내려고 나왔던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겨울방학 때 연락 받았어요. 금마가 자살했다고요. 그날 비가 들었다는 그 삐삐거리는 소리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때 저도 분명히 들었어요. 그때 죽은 금마 목소리요. 빨리.